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함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에스코넥 종목입니다. 에스코넥 종목 같이 이제 봐볼 거고요. 제가 전일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을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수급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변화도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 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같이 설명을 일단 드릴 거고요.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국 IMC에서 계속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영의 수렴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수급을 망치고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과연 뱉는지 아닌지 제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김없이 이제 물량을 맞추면서 전일 이제 25일이죠. 25일날 순매수 294주가 찍혔었던 거를 그대로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0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부터 계속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7월 3일부터인데, 7월 3일부터 매수 매도를 동일하게 맞춰가면서 계속해서 매수량을 0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상승할 때만 이제 진행이 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전거래를 통해서 이제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거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관심도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 흐름이 명확했다. 그래서 자금 이동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NH투자증권을 통해서 KB투자증권으로 물량이 80만 주가 이동을 했고, 30만 주, 이제 80만 주가 또 삼성으로 이동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다른 증권사로 이동을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그 수급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차트 흐름과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좀 간단하게 현재 이 에스코넥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에스코넥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알고 계실 해당 이슈죠. 어떤 이슈냐? 바로 에스코넥이 리튬 1차 전지로 중동을 진출한다. 그래서 10월 사우디 현지의 생산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건데,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사우디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코넥이 그 관련 기업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 에스코넥이 어떤 거에 좀 꽂혔냐? 이게 지금 사우디에서 국가 전역을 이제 원격 검침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에스코넥의 리튬 1차 전지 사업에 주목을 한 거죠. 이 중국 산유국들은 석유랑 이 가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긴 했습니다. 정말 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벌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매장량에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의존도를 좀 낮추자라고 해서 이제 경제 다각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력 수급 효율화를 위해서 이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이 전력막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 전역의 원격 검침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에스코넥의 1차 전지 사업에 주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코넥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되고요. 약 10조 원을 투입을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거를 좀 보면은, 이를 위해서 이 SIDF에서 각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수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각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기업마다 이제 수천억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볍게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숫자적인 측면으로만 그냥 본다면은, 각 기업에 수천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에스코넥의 현재 시총은 1,400억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이게 2,500억이 된다라고 3,000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규모가 현재 시총 대비 2배에 달하는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다? 주가는 당연하게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S코넥 차트가 지금 거의 대략 1년 정도 엄청나게 주가 하락이 나왔다가 2023년도 들어서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박스권 부근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단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두드리기냐? 돌파를 하기 위함이죠. 돌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찔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찔러보고 매물대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죠.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 계속 뭐라 그랬죠? 이 S코넥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사우디 현지에 생산 부지를 확보를 한다. 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그 시점이 주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 흐름들을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자금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서 물량들을 소화하고 보면은 이제 해당 구간의 매물대가 두텁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만큼 여기에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거래를 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물량이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개인들의 이제 보유 물량들을 살펴보면은 2023년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 OBV 지표를 보면은 굉장하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집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도 이 구간 1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때도 OBV 수치는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보유 물량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10월 달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들, 그 구간에서 이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위로는 저항대가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지금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3,000원까지의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열려 있다라는 거죠. 주봉도 살펴보면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저는 이런 종목은 살짝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당 종목을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S코넥이 실제로 이 10월에 사우디 현지의 생산 부지를 확보하고 체결하는 그 시점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시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를 이제 받으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찍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에 흑자 전환을 진행을 하고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 사우디를 통해서 말 그대로 수천억대 투자를 받게 된다. 실제로 수천억대가 이제 수주 규모가 찍혀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주가 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측면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좀 살펴볼게요. 금융투자는 말씀드렸듯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 수급들이 다 금융투자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 이 보험과 투신, 기타 금융과 그리고 은행, 연기금 쪽에서는 아예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에서는 매도세가 일부 나왔지만 사모펀드는 이 기관 수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간 매도가 나온 거를 봤을 때 수급 측면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법인은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투자 이 물량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전일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매도가 찍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수급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수급 이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원래 80만 주를 KB증권인가 이제 NH증권인가 먼저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NH증권이나 KB증권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수급을 들고 있다가 삼성증권으로 이동을 했고, 그 삼성증권이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장 막판에 JP모건 서울에서 받게 됩니다. 50만 주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63만 주를 9시 35분에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물량은 매도가 찍힌 상황이고요. 현재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에서 매수세가 거의 합쳐서 50만 주 이상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개인 매수세가 집계가 안 됐더라도 무조건 개인은 매수가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 찍히고 외국계와 그리고 기관 쪽은 이제 매도가 찍힐 텐데, 기관은 아직 금융투자가 오늘까지도 매수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집계가 달라지겠죠. 일단은 투신에서 이제 천주 매도를 한 개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앞으로 수급은 금융투자와 그리고 단기 이제 수급을 살펴본다면은 키움증권이 현재 오늘 이제 36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보유한 물량이 52만 주 정도 됩니다. 순 매수세가. 이 물량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투자증권에서 27만 주를 현재 아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야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은 뭐 8만 주, 다른 증권사들은 뭐 8만 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과 대신증권 그리고 이 금융투자 물량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도 지금 51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항대 상단 부분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대를 돌파를 하려고 계속해서 두들겼는데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힘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을 통해서 힘을 비축을 하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위해서 저항대 돌파를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상황들이 나와주는지 조정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저항대는 여러분들 당연하게 2200원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1800원 아래인 이 1700원부터 1800원 사이, 즉 121선 위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에는 지금 21선이 121선을 골든크로스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방향성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 상승이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정배열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런 확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맹신을 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급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드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정과 수급 그리고 차트까지 이런 확률들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100%는 없지만, 주식의 100%는 없지만 100%에 가깝게까지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서 확률을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슈도 말씀드리고 수급도 말씀드리고 차트도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배열이 진행이 돼서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마 10월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구간들이 이제 에스콘에게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생산 부지 체결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뭐 수주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힘이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생산 부지가 확보가 됐다고 해서 당장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길게 봐야겠죠. 이제 전국에 이제 검침 인프라를 설치를 하는데 기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추세로는 지금 만약에 수천억 투자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내가 마냥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기회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인 대응과 그리고 주가 상승이 나올 때
추후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 대형입니다. 결국에는 대형이에요.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악재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나요?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때. 당연히 뭐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더 큰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런 구간들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신용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분들은 엄청난 큰 손실을 보면서 반대 매매가 되면서 청산까지 됐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뭐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조심하면서 글로벌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귀를 열어두고 주가 방향도 같이 증시 방향과 같이 함께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내가 매수를 해서 이런 좋은 이슈가 있대 해서 매수해서 무조건 그냥 보유하고 가져간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한 후에 확정 수익을 내가 가져가야지만 비로소 진짜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과 그리고 차트 돌파하는 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실제 들어왔던 수급들이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들어왔던 수급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말씀드렸던 금융투자 물량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생산 부진은 체결이 됐는지 실제 투자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이런 시간 중에 그리고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라이브가 아니라 아무래도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 한켠에 이제 고이 모셔두었다가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전략들을 이제 합쳐서 대응을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대응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S코넥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